네, 지난 금요일장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은 정말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먼저 장 초반에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장중에 무려 9.7% 급등을 보여줬는데 자, 종가는 어떻게 됐죠? 종가는 종가는 윗꼬리가 발생되면서 거의 뭐 고압권에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장중에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금요일장 장중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 나스닥 선물 시장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최근에 이 나스닥 선물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과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고점 시점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시황을 체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 금요일장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 어때요? 저항대. 자, 이 저항대의 주가가 맞물리면서 밀렸단 말이야. 선물 시장이 밀렸어.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밀리면서 마감이 됐던 건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자, 그날 저녁에 다시 이 밀렸던 지수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물 시장을 봤을 때도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됐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 밀렸던 이 흐름은 나스닥 선물에서 왔다. 근데 나스닥 선물은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 회복했던 이 지수의 흐름은 SK 하이닉스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를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요, 정말 뭐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손바뀜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주가는 정말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서야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얘들도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금방 끊기진 않습니다. 물론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믿을 수가 없죠. 중소형주들은 외국인들이 단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매수하기 시작하면 정말 오랫동안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뭐야? 이 손바뀜이 나오면서 주가는 더 오랫동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며칠 전이었죠. 자, 며칠 전에 SK 하이닉스 영상을 촬영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일 전 영상이네. 자,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저는 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냐. 그죠? 이때 보면은 21선 깨지면서 주가 밀렸지만 이게 저는 마지막 기회다.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이 돌아온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수급 매매를 할 때 이 수급 주체들의 어떤 매매 성격, 매매 성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매매를 해야 돼요. 외국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금력이 어마무시해요. 그죠? 돈이 많다 이거예요. 돈이 많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바스켓 매매를 많이 합니다. 바스켓 매매. 그래서 물론 뭐 SK 하이닉스를 분석하면서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비중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바스켓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얘들은 시장을 매수한다. 시장을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일본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기업의 모멘텀보다는 뭘 봐야 돼요? 환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환율. 원화 가치. 그러니까 얘들도 한국의 화폐를 매수해서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원화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냥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들이 뭐 SK 하이닉스가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원화 가치가 이렇게 똥값인데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했던 건데
최근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장악형 음봉 캔들이 나왔다.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하죠? 이런 신호는 고점 신호가 나왔다고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추세가 꺾였어요, 실제로.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역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떠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이닉스 정말 오랫동안 끌고 오고 있고 정말 유튜브에서는 제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촬영하고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3개월 전 영상도 있고 반년 전 영상도 있고 한데 자, 하이닉스의 패턴 어떤 흐름 정말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사실. 자,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게 2분기 실적.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복귀해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어땠는가?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실적 발표를 할 때 하이닉스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해? 삼성전자가 먼저 해. 삼성전자가 월 초에 하고 SK 하이닉스는 대부분 월 말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오면은 하이닉스의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겠구나. 이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항상 변동성 나오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때쯤부터 하이닉스는 반응을 해요. 나올 때쯤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초, 그러니까 4월 초에 발표를 했어. 그래서 삼성전자 사실 먼저 올랐습니다. 먼저 상승을 시작했는데, 근데 하이닉스도 보면은 4월 초부터 슬슬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면서 실적 잘 나오니까 상승세 이어가면서 기대감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엔 뭐야? 7월이에요, 7월. 7월 초에 삼성전자, 7월 말에 SK 하이닉스야. 그러면은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은 뭐야? 지금이 기회인 거죠. 7월 초에 다 오르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 늦는 거고 지금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야? 바로 나스닥 선물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물 지수가 너무나도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변동성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빠르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좀 빠르게 장 초반에 빠르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항을 막고 밀린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매도 타점이 아니라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눌림 제가 영상 방금 보여드렸는데 21선 이탈하면서 눌림 요때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물론 외국인들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은 투매를 봤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투매가 어쨌든 이어지면서 금요일날의 종가를 보면은 투매가 이어지면서 종가 마감이 됐거든요. 거래량이 밑으로 늘어나잖아요. 이거 뭐야? 시장가 매도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눌림을 잡았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7월 초 7월 중순 이렇게 기대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예측하려고 하지 마. 그거는 애널리스트들도 틀려요. 지금 뭐 70조 100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 지난 1분기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실적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적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이런저런 뉴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이 들어오다가 돈이 멈춘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의 매수 타점이라던가 또 추후에 매도 타점이 장중에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시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여기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자, 하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타점들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왕이면 정말 신고가를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신고가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종목 선정입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변동성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변동성을 견딘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변동성, 변수는 사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은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애초에 종목만 잘 골라놨다고 한다면은 이 변동성을 기회로 잡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버티는 전략이라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기관 외인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3박자가 맞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또 자주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